뭐가 뭔지 모르는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진짜 엄청난 꿀팁을 드릴 거예요. 지금 미리 공부해야 되는 테마, 주목할 만한 테마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절대로 추천주 아니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 하나를 봤어요. 바로 마켓컬리가 빠르면 6월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미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IPO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마켓컬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새벽 배송 업체입니다. 이번에 테슬라 요건으로 국내 이커머스 1호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테슬라 요건은요.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1000슬라까지 달성하면서 몸집을 키웠던 것처럼 한국판 테슬라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시가총액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2년 동안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20% 이상 조건을 갖추면 적자 기업이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네, 마켓컬리가 이번에 기업 공개를 하면서 조달하는 자금은 약 1조 원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예상 공모가가 9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장 후의 시총은 5에서 6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올해 상장 예정인 기업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뭐야 마켓컬리 그냥 공모주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굉장히 승률이 높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공부하시면 좋을 만한 테마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공모주의 장점은요. 그래도 초보분들이 접근하기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 복잡한 차트를 안 봐도 되고 공모주와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브나 블로그, 기사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나 공모가 등을 잘 보고 공모주를 하면 그래도 대부분 치킨값, 때로는 소고기 값은 벌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 공모가 자체가 너무 낮거나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때로는 인건비조차도 안 나오는 정도의 수익을 얻을 때가 많아요. 경쟁률이 높으면 진짜 일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공모주는 일단 최대한 많은 돈을 끌어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공모주는 그냥 공모주대로 신청을 하시고요. 오늘 저는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관련주를 매수하는 거예요. 신규 상장하는 모든 기업의 관련주를 매수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최대업, 규모가 큰 기업들이 상장할 때 LG 엔솔이나 카카오뱅크, 하이브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 상장할 때는 관련주에 눈을 돌리는 것이 때로는 공모주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규모가 큰 기업, 인기 있는 기업이 상장을 한다라는 뜻은요. 너도 나도 다 공모주에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당시에는 진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정도로 공모주를 안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배정해줄 주식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은 내가 배정을 그만큼 못 받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공모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전한 투자에 속하긴 하지만요. 내가 몇 천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공모주를 배정받았는데 실제로는 1주나 2주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으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겨우 1주, 2주를 받았는데 따상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관련주에 투자하면 따상이 되던 안 되던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승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공모주 관련주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2020년에 엄청나게 핫했던 공모주가 있었어요. 바로 하이브입니다. BTS 소속자죠. 그 당시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지금은 하이브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빅히트 엔터가 한창 곧 상장한다, 따상 간다 이런 시기에 넷마블을 매수했어요. 왜? 넷마블은 사실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 당시에도 빅히트,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라는 이 세 개 기업의 지분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특히 넷마블은 이 빅히트의 지분을 약 24% 넘게 가지고 있어서 2대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빅히트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 넷마블은 그냥 돈방석에 앉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아니나 다를까 빅히트가 2020년 10월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넷마블 주가 차트 보이시죠?
있었는데요. 빅히트 상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20만 원까지 넘어서면서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저는 이때 나름의 정말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최대어가 상장할 때는 관련주에 눈을 돌리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다는 기사 기억나시죠?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기대감에 국내에 있는 쿠팡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요. 또 명신산업이라고 테슬라 관련주가 상장한다는 기대감에 MS 오토텍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MS 오토텍이 명신산업의 지분 43.6%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그 상장 기대감이 점점점 커지면서 관련주인 나인테크도 지금 차트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LG에 2010년부터 LCD나 OLED 장비를 납품해왔고요. 또 2018년부터는 LG 에너지솔루션에 2차전지 관련 장비를 공급했던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규모가 큰 기업이 상장 예정이면 관련주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지분 관계가 있는지,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기업들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신규 상장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상장이 되고 나서는 그 기대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신규 상장 관련주니까 그 신규 상장한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상장을 하고 나면 상장 기대감이라는 재료는 소멸이 된 거라서 상장되기 전에 팔거나 성공적으로 상장한 뒤 그걸 확인하고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방금 LG 엔솔 관련주인 나인테크도 상장 기대감에는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마켓컬리도 6월에서 7월 사이에 상장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켓컬리 관련주를 미리 공부하면 되겠죠. 물론 마켓컬리 관련주는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모든 종목을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나름의 차트 분석이나 기업 분석을 하셔서 괜찮은 기업을 한두 개로 추려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마켓컬리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 마켓컬리는 원래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올해 초에 국내 상장 예정이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관련주들의 시세는 한 번씩은 나왔습니다. 그걸 함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흥국 F&B입니다. 마켓컬리 대장주인데요. 마켓컬리의 과일 주스나 스무디 등의 음료 베이스, 또 베이커리 등 30개가 넘는 간편식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켓컬리뿐만이 아니라 쿠팡에도 동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장주니까 지금 바로 사야지, 이게 아니라요. 차트를 함께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작년 4월에 크게 시세가 나오고 또 7월에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요. 저는 어떤 시선에서 차트를 보는지 참고만 해주세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흥국 F&B가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일 이평선이 지지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주가가 12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진입해서 마켓컬리 상장 시기까지 들고 가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차트를 보면서 하나의 기준을 잡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보겠다, 이런 전략을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우양입니다. 우양은 가전 간편식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통조림부터 즉석 조리식품까지 다양하게 제조를 하고 있고요. 풀무원이나 CJ제일제당, 스타벅스 등에도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마켓컬리에도 신선식품을 공급하면서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KC피드예요. KC피드는 마켓컬리의 유정란, 그러니까 계란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현재는 5일 이평선을 깨고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자, 네 번째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마켓컬리의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지금 9,500원대의 가격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과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시점에서 저항의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제가 어제 캔들 영상에서 말한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이 모든 봉을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온 만큼 이 장대 양봉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현재는 장대 양봉 윗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지만 여기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장대 양봉 하단 부근선인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태경케미칼입니다. 태경케미칼은 드라이아이스 제조업체인데요. 마켓컬리나 쿠팡 등 배송을 할 때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면 드라이아이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꼭 마켓컬리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주목해볼 만한 기업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ECS입니다. 마켓컬리의 콜센터를 구축한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영국문 HTS에서 인포스탁 섹터 종목에 들어가서 이렇게 테마 검색에 마켓컬리라고 검색하면 제가 설명한 6가지 종목 이외에도 다른 관련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보시고 또 차트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미리미리 꼭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신규 상장 관련주에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네, 이제 또 마켓컬리가 상장 예정인 만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마켓컬리 관련주들 꼭 공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